오늘은 법성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법성 원형 무이상 첫 번째 구절, 이제 첫 번째 구절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첫 번째 네 구절은 깨달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같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음 자체를 말로 그걸 설명하고 배우는 게 말로 그거를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든 게 물이 차고 더운지는 먹어봐야 알지만 우리가 물에서 김이 나면 저 물은 뜨거운가 보다. 컵에 좀 찬 물방울이 맺혀 있으면 저 물은 찬가 보다 하고 우리가 대략 알 수는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른이 아니고 어린애 한 3살 정도 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아직 뜨거운 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잘못하면 뭐 뜨거운 물에 뒤일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하니까 뜨거운 물은 못 마시게 이제 한 거지. 물을 이제 식혀서 주고. 그래서 얘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하면 저 물은 뜨거운 물이다 라는 건 아는데 그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상상만 하는 거지. 뜨거운 물이 어떤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법성은 원흉하고 무이상이고 막 이런 이야기는 마치 뜨거운 물 한 번도 안 먹어본 3살배기 애가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고 저 물은 뜨겁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물론 먹어보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그거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 조금 더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우리가 이제 제법은 뭐하고 일체는 개고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법인에서 이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인데 모든 법은 뭐하다. 이 모든 법을 달리 표현하면 일체다 이거지. 그래서 일체는 개고다. 일체 제법 같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럼 여기서 법이라는 게 뭐냐? 이제 저번에 조화루 때 제가 이제 법은 쉽게 말하면 개념, 단어다. 단어다. 이런 시계, 컵, 바람, 카메라, 하늘. 이런 단어가 법이다. 생각하면 된다. 그럼 법, 개 하면 이런 법으로 이루어진 개, 세계가 법계다. 일체라고 하면 이런 모든 법들을 말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법이구나. 보고, 이 세계가 이제 법으로 이루어진 게 이 세계니까. 근데 부처님 말씀을 보면 일체는 12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체는 12처다. 12처는 뭐냐? 보는 눈과 보이는 색.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부. 합쳐서 12개가 12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모든 법을 이야기할 때 보는 놈, 보이는 대상, 듣는 놈, 듣는 대상, 냄새 맡는 놈, 냄새 맡는 대상. 이렇게 12가지를 다 합쳐서 요게 세계다. 모든 법이다. 이 이외의 법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는 대상이죠. 보는 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나 할 때 보는 놈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어떻게 생겼나 보이는 대상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세계 모든 법을 이야기할 때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을 같이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의문을 가져야 되느냐? 만약에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보이는 대상이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예를 들면 똑같은 시계라도 지금 내같이 안경에 색이 들어간 사람이 보는 이 시계의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 눈이 좋은 이제만 5살 먹은 애가 보는 시계하고 이게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이 더 붉게 보이고, 여러분 못 믿겠지만 사실입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세상이 파란 쪽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보는 이 시계하고 내가 보는 시계는 달라. 눈이 좋은 사람이 보는 이 시계하고 눈이 나쁜 사람이 보는 이 시계하고도 모양이 당연히 다르겠죠. 심지어 박쥐가 보는 이 시계하고 사람이 보는 이 시계도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새가 보는 이 시계, 새는 시력이면 5.0 막 이렇다는데 새가 보는 시계하고 내가 보는 시계하고 다르고, 개는 보면 정녹색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적색과 녹색을 구별을 못한대요, 개가. 어쨌든 완전히 생명은 아니고, 그럼 개가 보는 시계하고 내가 보는 시계하고 또 달라요. 다 다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지구상에 100명의 중생들이 있다. 그러면 100명의 중생들이 보는 세상은 다 다르니까 100개의 세상이 다 달라요. 그럼 세상은 100개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100명의 중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이 다 이 세계에 포함된다. 다 법에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색성향 미촉법만 법이 아니고 아니 비설신이도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건 이제 김성철 교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또 그 이야기 우리 스님이 한 이야기인데요 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김성철 교수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차가 있어. 내 차는 아반떼예요. 근데 내 친구 차는 제네시스야. 내 차와 내 친구 차를 비교하니까 내 차는 좀 후지구나. 근데 다른 친구는 차가 모닝이야. 그 모닝 타는 친구보다 내 차가 더 좋네. 여기 우리 생각이죠. 그리고 보통 이건 내 차, 이거는 갑돌이 차, 이거는 갑순이 차. 차를 서로 비교를 해요. 대상과 대상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는 내가 차 바깥에서 차를 보는 거죠. 근데 차를 타가지고 내가 운전석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바라보는 풍경도 다를 것이고, 뭐 핸들도 하나, 기어도 하나, 계기판도 하나, 다 다르죠. 바라보는 풍경이 다 다릅니다. 차 안에는 내 차 안의 풍경, 내 차만의 그런 실내 풍경이 되는 거죠. 제네시스를 타는 친구는 그 제네시스 차만의 풍경이 또 있는 거예요. 운전석에서 보는 내 차는 제네시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보면 내 차, 제네시스, 모닝 세 대를 딱 놓고 내가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더 큰 거, 요거는 작은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되는데 내 차 안에서는 실내에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수만큼 이 세계가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세계는 보이는 놈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보는 놈도 이 세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는 12처다. 아니비설신이 플러스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뭐냐? 이거는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내가 지금 저 나무를 본다 이렇게 그냥 본다라고 말을 하는데, 본다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보는 놈하고 보이는 대상이 구별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저 나무와 내가 구별이 없냐? 말이 안 된다. 나는 나고 저 나무는 나무지. 그러는데 저 나무를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엄밀하게 따지면 햇빛이 저 나무에 부딪혀서 반사가 돼가지고 그 반사된 빛, 정확하게 말하면 광자가 망막에 부딪혀요. 그러면 망막이 활성화돼. 그 활성화된 망막이 그 활성화된 전기 신호를 내 뇌 세포의 네트워크망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내 세포, 뇌 안에는 저 나무가 통째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저 나무로 인해서 활성화된 그 망막이 보내준 일련의 활성화된 뇌세포 네트워크 신호, 전기 신호만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전기 신호만 내 머릿속에 있어요. 보는 놈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다른 게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본다는 것은 인식을 한다는 말인데, 뇌세포들의 조합이 여러 뇌세포들이 서로 활발하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작용을 해서 저것이 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뇌세포들의 네트워크망의 활성화된 네트워크망이다. 똑같아요. 보는 놈이나 보이는 대상이나 머릿속에서는 다 활성화된 뇌세포들의 네트워크망이다. 는 점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보이는 놈, 대상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보는 놈과 보이는 놈, 듣는 놈과 들리는 대상, 냄새 맡는 놈과 그 어떤 냄새, 이렇게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을 다 포함해서 이것이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을 가지는 게, 그러면 우리가 나무라고 말을 할 때, 그럼 저 나무는 저 나무하고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일련의 저 나무로 인해서 생긴 활성화된 전기신호,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부처님이 말하는 법이냐? 우리는 저 나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인식 활동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고 있죠. 눈은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역할만 해요. 모든 인식작용은 뇌 안에서 일어납니다. 뇌는 해골, 그 안에 뇌는 갇혀 있잖아요. 뇌는 바깥하고 소통을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뇌는 바깥 세상을 접촉을 못해. 오로지 내 안으로 들어온 전기 신호만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세포들끼리 서로, 내 세포들끼리 상호작용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 나무가 아니고 뭡니까? 그냥 활성화된 내 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그냥 본다, 나무가 보인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저건 뭐냐?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저거는 안다는 것 자체가, 알려면은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려면 어떤 활성화된 일련의 내 세포들의 네트워크망의 전기신호 다발로만 내 머릿속에서는 작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내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본다라는 건. 내 바깥에 있는 것은 뇌는 알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죠? 망막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요 기안에
고막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내 세포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이래저래 판단을 하는 거죠. 내 바깥에 있는 거는 알 수가 없죠. 안다라는 말 자체는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럼 법이라는 거는 바로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말하는 전도몽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용들을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내 머릿속 밖에 나무가 있고 집이 있고 하늘이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내 밖에 아무것도 없느냐? 그 뭔가가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요게 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화엄경에 나오는 개성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법성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스미정상 개참품, 우리 그 아까 했던 화엄경 약창계에 나오죠. 스미정상 개참품 해사쿠마. 거기에 보면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 법성 적견노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일체법이 그 자성이 무소유 없다, 있는 바가 없다라는 걸 요지 깨달아라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여시해 법성, 이와 같이 법성을 내가 이해하면 적견노사나, 노사나 부처님을, 그것은 곧 노사나 부처님을 친견하는 거다. 뭔 말입니까?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무소유한 것이 법성이다. 그게 바로 노사나 부처님을 친견하는 거다. 노사나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십니까? 삼신벌 중에서 법신, 보신, 화신 중에서 어느 부처님이에요? 노사나 부처님은 보신, 그죠? 수행의 과보로 부처가 된 분이 노사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노사나 부처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지난 세월 숱한 그 전생 또 전생 동안 어마어마한 수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 내가 깨쳤다 이거야. 완전하게. 그 수행의 과보로 그냥 깨치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수행의 과보로 부처가 된 거야. 그게 이제 보신불인 노사나불이다 이거지. 노사나불을 친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깨닫는다는 말이죠. 노사나불을 친견한다는 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안 돼도 된다고 그냥 그러시죠. 그러니까 적견노사나, 노사나불을 친견한다는 말은 법성이 공하다는 것, 법성이 자성이 무수유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곧 노사나불을 친견하는 거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법성은 무소유, 자성이 무소유한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성은 공한 거다 하는 이야기를 화엄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시일체법 자성무소유,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적견노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화엄경의 대의,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언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만약에 알고자 한다. 누구를? 삼세일체불이 어떤 분인가를 약인용료지 알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성, 응당, 관하라. 무엇을?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법계가 뭡니까?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법계죠. 그럼 법계성은 뭐죠? 법성이죠, 그냥. 법계가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니까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본질, 이게 법계성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법의 본질을 응당히 관해라. 그게 뭐냐? 일체유심조다.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든 거다. 일체유심조를 제가 아까
한참 설명했죠. 법이라는 건 다 어디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유심조죠.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뇌세포들의 상호작용이다. 요거 이제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요거를 깨달으면 법성을 깨닫는 거다. 그게 삼세 일체부를 제대로 내가 아는 거다. 요게 화엄경의 대의입니다. 화엄경을 한 개성으로 줄이면 뭐다? 하면 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만약에 삼세일체불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 법성이 공하다는 말, 법성은 자성이 없다라는 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말은 다 공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법성은 공하다. 공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자성이 없다. 그 다음에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것들이 다 공하다는 말이지. 법성은 모든 법의 특징은, 모든 법에 적용되는 특징, 본질은 공하다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는 근데 지금 법성 원흉 무이상 했잖아요. 법성은 원흉하다. 그래서 이 이상, 두 가지 상이 없다. 두 가지 상이 없다는 말은 둘이 아니다.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된 생각을 내지 않는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의상대사는 첫 구절에서 깨달음이 뭐냐를 이야기하면서 법성이 뭐냐라는 이야기가 곧 깨달음이 뭐냐라는 이야기다라고 전제를 하고 법성은 원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원흉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원은 둥글다는 말이지. 둥글다는 말은 모나고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원만하다는 말이고 융은 녹는다는 말이에요. 녹으면 다 똑같은 걸로 되지. 제가 초하루 때 이야기했지만 금반지, 금목걸이, 뭐 금팔찌, 금리 뭐 하여튼 다 이런 금으로 만든 것들을 갖다가 다 넣어가지고 뜨거운 그 용광로 같은 데다 넣고 불을 확 떼면 이게 다 녹아서 그냥 다 하나의 금물이 된다 이거지. 이게 융이란 말이에요. 원융 되면 다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금목걸이 따로, 금팔찌 따로, 뭐 금리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금이요, 그냥. 이게 녹는 거예요. 법성이 원흉하다는 말은 다 똑같다, 하나다, 구별이 없다 이런 말이죠. 원흉하다는 말 자체가 모든 이치가 하나로 녹아서 구별이 없다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달리 좀 말을 풀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르고 뭐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다 하는 말이 원흉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법성은, 법의 본성은 공한 건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원흉하다, 하나다. 안에서 분별되는 게 없다. 구별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원흉하다라는 말은 녹아서 다 구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제 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금만 놓고 보면 이해가 돼. 금목걸이, 금팔찌, 뭐 금리빨 이런 거를 다 불에 녹이면 다 그냥 금이 되네. 다 똑같은 금이네. 하나의 금이네. 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생각을 좀 더 확장을 하자 이거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보는 것은 당연히 그렇고 보고 듣고 이 하늘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몸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머릿속도 그렇고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금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이것저것을 다 넣어서 녹이니까 하나가 되었어. 아, 이게 금이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 이 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녹이니까 그냥 금 하나의 금이 되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금 아닌 것들과 금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요건 금이야 말할 수 있는데 전부 다 금이라면 금시계, 금팔찌, 금목걸이, 금카메라 이런 거 통째로 다 녹이니까 그냥 하나의 금이 되었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 전부 다 금이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 원융하게 되면 하나가 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전부 다 금이라고 치면 이걸 왕창 다 녹였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금이라고 할 수 있냐? 금 아닌 것들하고 비교해야 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에 금 아닌 게 없어. 전부 다 금이야. 그러면은 뭐 금시계, 금팔찌, 뭐 금목걸이, 금카메라, 금시계, 뭐 금볼펜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앞에 생략하면 없다. 뭡니까? 공. 이게 공입니다. 그래서 법성은 원흉하고 원흉한 것은 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성이 없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다 녹여버리면 뭐 거기에는 금시계는 금시계만의 자기만의 어떤 모습, 뭐 금목걸이는 금목걸이만의 자기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죠. 다 녹여버렸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돼. 이거 이제 금시계를 금시기 있게끔 하는 그 무엇은 원래 없구나 애초에 이게 자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성이 없다는 말은 곧 공하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법 계계에 대해서는 요것은 시계고 이거는 카메라고 이것은 책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법에 공통되는 걸 찾아보니까 그거는 그냥 공한 것밖에 없더라. 그런 무자성이더라. 모든 법을 다 공통되는 것, 법을 법답게 하는 것이 뭘까? 그런 거 없어. 원래 애초에 그런 거 없어. 공하다. 그래서 공하다는 말은 무자성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이상이라는 말은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둘이 아니다는 말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럼 둘이 아니면 하나지. 이렇게 말하면 아주 간단한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차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내 차는 아반떼. 근데 친구는 제네시스를 타고 다녀. 그 친구가 내 차를 보고 차가 별로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지. A라는 친구는 내 차를 보고 차가 좀 별로구나. 근데 B라는 친구는 모닝을 타고 다녀. 똑같은 내 차를 보고 B는 내 차를 보고 좋은 차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똑같은 차인데 A는 내 차가 좋은 차라고 그러고 B는 내 차가 별로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떤 게 진짜냐? 그럼 이렇게 말하면 내 차는 좋은 차도 아니고 나쁜 차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좋은 차이기도 하고 나쁜 차이기도 하죠. 방이 하나 있다. A라는 사람은 그 방에 들어가서 보고 방이 참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은 방에 들어가서 보고 방이 너무 작은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지. 그럼 이 방은 큰 방이냐 작은 방이냐. A라는 사람은 이 방에 오기 전에 그 전에 봤던 방이 작은 방이야. 그래서 요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방이 크다. 그러니까 작은 방을 염두에 두고 이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크다고 그런 거고 B라는 사람은 그 전에 큰 방에 들어갔다가
요 방에 딱 들어오니까 아, 이 방이 너무 작네. 큰 방을 염두에 두고 이 방을 보니까 작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방은 큰 방이냐 작은 방이냐? 둘 다 아니죠. 큰 방도 아니고 작은 방도 아니에요. 큰 방이기도 하고 작은 방이기도 합니다. 큰 방도 아니고 작은 방도 아니다. 이거를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뭡니까? 불생불멸.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는 게 그 공의 어떤 특징이다. 의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무이상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그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모든 법에 공통되는 게 뭔가를 딱 보니까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뭔가가 없어.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그걸 우리는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본성, 법의 특징, 모든 법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을 우리는 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원흉하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무이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무자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 표현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다 하는 것이 요 법성, 원흉, 무이상, 결국은 공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지. 공이라는 게 뭐냐. 오늘은 그 법성계 첫 번째 구절 초하루 초사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